결국 미북 관계가 예측한 대로 북한은 한번 미국을 부동산 업자라고 트럼프를 이렇게 욕하더니 이제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동을 거는 부분은 자, 우리가 직접 너네 앞에 가서 타협을 하려 했는데 너네들이 날 쫓아냈다.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 나도 이제는 행동으로서 너네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 말고요. 김정은이가 폼페이오를 들어오라 해서 다시 회담을 하고 최선희나 김혁철이가 비건과 회담을 나서는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지금 회담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저런 류의 국가의 특유의 회담을 맡았던 실무자에 대한 숙청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주말 내내 여러 언론들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해서 뭘 얻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로켓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 보겠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미국이 긴장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는 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지 미국의 의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북한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며칠 전만 해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냐. 겁을 줬다가 결국 쏘는 거는 위성이지 않겠냐 이랬는데 실제로는 ICBM을 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ICBM을 쏠 때 평양 외곽의 산음동 공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한 뒤에 부품을 조립해서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각 단을 제작하고 이를 열차로 동창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지금 감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언론들도 자, 미국 시간으로 그저께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북한 내에 두 가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는데요. 북한이 최근 중국 등 우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성 기술을 들려와서 인공위성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부터는 로켓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자, 처음에 서방은 북한이 위성을 쐈을 때 그것이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했고 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인공위성이다. 우리도 과학적으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지 않냐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북한이 그것이 결국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그 이후에도 중국 등을 통해 이 위성 조립에 대한 기술을 익혔고 실제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띄우면서 전부 북한이 뭘 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북한은 뭘 쐈는데 그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도 있다라는 장난을 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전에는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쏠 때 전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쏘아 올랐다는 위성 중에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거나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단순한 쇳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사일을 다시 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은 트럼프한테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미국 측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약속을 공개했죠.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그 약속을 깨지는 않으면서 미국을 겁을 주는 인공위성을 쏴 올 것인가? 아니면 겁만 주다가 안 쏠 건가? 아니면 실제로 쏘았는데 그것이 인공위성이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미국과의 약속을 깨고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인공위성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북한의 동창리 기지가 이미 파괴되었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감격했던 트럼프는 지금 헛짓을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북한은 오랫동안 해오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서서히 겁주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발을 해줄까 하는 그런 장난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턴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복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추측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자, 트럼프는 3차 협담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은 경제 제재라는 지렛대가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 미국의 생화학 무기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주한미군과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하노이에서 김정은한테 전달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 실수를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술책을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기류는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 그런 주장들을, 북한의 주장을 미국이 거의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2차 하노이 협상 결렬을 계기로 사실상 이런 말들을 미국이 다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는 이제 미국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고 하는 데 대해 미국의 기류가 점점 강경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 정부에서 단계적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빅딜을 김정은에게 제안했고 결국은 이것이 강경한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내에 실무회담을 했던 사람은 단계적으로 비건팀은 했고 또 회담장에서는 빅딜로 갔고 이것이 미국 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국무부 관계자는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육자회담 등 오랜 협상에서 점진적 방식을 시도해봤지만은 다 실패했다. 이번에도 아예 다른 방식을 접근하고자 한다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해서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처음에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빼냈지요. 이 부분을 이제는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 방식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비건이 1월 31일입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모든 약속을 단계적,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있다고 말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강경파들의 우려를 이렇게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변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흔히 WMD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에 지금 찬물을 기어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나 싱크탱크 쪽의 관계자들은 물론 행정부 관계자들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는 강경한 소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며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협상 전문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동안 북핵 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의 성과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장이 이번에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돌아가서는 본격적으로 내놓고 하지만 사실상으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2월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건 미국을 대놓고 속인 행위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협상하려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딜 요구에 화가 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가 침유해왔던 화염과 분노 2가 시작될 거다. 그래도 또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가 3차 미북 회담을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통적이지 않고 매우 이단학적인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이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강경 제재로 가고 그런 과정도 또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북한을 꼬드겨서 미북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유혹도 끊임없이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던질 것이고, 김정은도 또 저러다가 언제 돌변해서 트럼프를 꼬드기려고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번 3차 하노이 협상을 계기로 미국의 강경파 의회 언론 등이 북한은 안 된다라는 시각을 확연히 굳혔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을 퇴짜 놓으니까 김정은이는 돌아가서 자력 경생을 외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첫 공개 메시지에서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임무가 없다, 제재 압살 책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했고, 트럼프는 지금 연일 기자들을 백악관에 만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매우 실망할 거고 그것은 나를 놀라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대북 제재가 국무부는
북한이 지금 외화가 연내에 바닥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민주당은 1, 2년은 더 좋아야 된다라고 미국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나 CSIS 같은 강경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중국이 북한에다가 뭘 좀 많이 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국무부 쪽이 주로 주도가 되어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협상에 놓으니까 이때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트럼프의 미북 협상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앞으로 1, 2년 더 강경하게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미국의 민주당이 리버럴이라고 좌파다 이런 희한한 논리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은요, 미국의 민주당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트럼프의 끊임없는 대북 유화책을 끄집어내는 부분에 또 벼락 이렇게 협상 시도 노력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동맹군이 아닌 용병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군의 주둔비를 지금 1년마다 다시 협상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조 389억으로 합의가 됐는데, 자, 그래 한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비용의 150%라면 올해 1조 389억인데 이게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50%예요. 그러면 이거에 3배를 내라 소리가 150%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중에서 미국이 내는 거, 한국이 내는 거를 합친 거예요. 150%라면 미국이 내는 거 포함해서 50%를 한 1조 이상을 또 더 받아가겠다. 즉 미군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3조가 넘는 3조 1000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독일, 일본 등 모든 미군 주둔국의 전체 주둔 비용 100%를 포함해서 거기에 플러스 50% 한마디로 수익까지도 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볼턴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50%의 프리미엄을 원한다. 자, 비즈니스에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50%다라는 뜻이죠. 이런 메모를 지금 건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되었지만은 곧 한 6월 달부터 또 총액을 얼마 할 건지 논의가 될 건데, 미국의 요구사항은 3조 1000억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훈련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올 때 이제 택시처럼 한번 움직일 때 얼마를 오느냐에 따라서,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착착착착 미특기가 올라가도록 병력이 몇 명이 오는가에 따라서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자, 청와대가 개성건강상공단을 하노이 회담이 깨졌는데도 성과가 있었다 하며 우기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지난 주말에 이 브리핑에서 단답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누구도 지금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재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권만 이걸 풀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건강상 개성공단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미국이 노라고 했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호한데 왜 청와대는 개성공단 건강산을 밀어붙이느냐. 이제 북한한테 선물을 안 주면 아마 좀 대화가 아예 단절될 거라는데 겁을 먹고요. 자, 총선 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미국이 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유엔이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을 해 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지금 금강산에서 장기간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사실상 금강산 관광 비용을 정부가 북에 지급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틀림없이 북한이 남측과 금강산 관광을 가지고 미국의 강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구멍을 뚫는 시도를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실 2차장을 맡았던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2016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 입당을 했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그때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또 개성공단 열기 위해서 공작을 꾸밀 겁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위원장 코리 가드너원은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할 것이고 이 메시지는 한국에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이 뜻밖의 학위문 없이 끝났다라고 하며 미국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이 결렬 소식에 박수를 쳤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북한 아직까지 본격적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미사일을 슬슬 가동하면서 아마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이번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협상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다시 강하게 왔을 때 명확하게 빅딜로 끝내야 된다. 포괄적인 한마디로 비핵화로 끝내야 된다. 생각을 굳히기 바랍니다.